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모의 이영호입니다. 일본에서는 임대와 자기 집, 마이홈 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고, 한국은 이제 그 중간에 전세라도 개념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임대와 마이홈밖에 없는데, 이 임대와 마이홈의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라면 어떤 걸 선택할지, 그 다음에 마이홈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만약 마이홈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집을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대파와 마이홈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구별을 하자면, 임대는 이제 마이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20년, 30년 동안 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파는 이런 사회가 30년 동안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고, 내가 중간에 회사가 잘린다든가, 이제 뭐 일본의 종신고용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회사의 중간에 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을 30년 동안 꾸준하게 갚아 나간다는 것은 부담이다.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면 살다가 내가 뭐 수입이 줄어가지고 그 월세 내기 힘들면 다른 집으로 바꾸면 된다. 좀 싼 집으로 바꿔서 이사하면 된다. 라는 임대파가 주장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사도 용이하다. 이사가 용이하다는 어떠냐면, 만약 내가 동경에서 근무하다가 오사카에 발령지가 났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살다가 이 지역에 좀 재미없어가지고 또 딴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제 임대파들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이사하는데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동네에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집이 요렇게 중고 그 좀 헐었으면 더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면 월세만 더 주면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게 이제 임대파의 주장이고요. 마이홈파의 주장은 우선 내 꿈, 나의 희망이 마이홈. 어떤 얘기냐면, 임대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써고 기스도 나면 안 되고, 만약 기스 나거나 뭐 부서졌으면 자기가 나중에 그걸 변상을 해줘야 되지만, 마이홈이면 내 집이기 때문에 기스가 나든 어디가 부서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고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괜찮다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애들 있는 집,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는데, 이제 코다테에서 내 집이라면 뭐 2층에서 뛰어도 1층에 내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것도 좀 다른 사람한테 매역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홈 같은 경우는 내가 내는 월세가 너무 아까운 거. 론으로 은행에다 내는 거는 내가 빌린 돈만큼 갚아나가는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임대집이라면 주인한테 월세를 주기 때문에 생판, 남한테 내가 이걸 사용하는 반대급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불안에 대한 얘기인데, 임대는 대략 한 이제 소득이 없거나 좀 노령화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집을 찾았어도 그거를 주인이 승낙하기까지 좀 되게 힘들어집니다. 우선 임대 같은 경우는 최종 승인권자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승인을 해줘야 그 집을 빌릴 수 있는데, 그런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이홈 같은 경우는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성. 마이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걸 판다고 했었을 때, 돈을 다 갖고 나서 판다고 했었을 때 나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임대는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거. 물론 임대도 이런 뭐 마이홈 같이 처음에 내는 비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모았을 때, 뭐 그걸 모아 놓으면 임대도 그 돈을 운영해서 한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마이홈 같은 경우는 고정된 재산이 나중에 팔았을 때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마이홈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지금 특히 새 집을 사면 처음에 사고 나서 그 다음 날로 사고 나서부터는 가격이 20% 30%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0년 동안이나 30년 동안 은행에서 빌린 돈을 변제해 나가야 되는데 이 변제를 못할 가능성 있는 리스크. 그 다음에 이사가 쉽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산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요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가격이 떨어지기 쉽지 않은 집들은 어떤 집이 있는지, 요거는 자기가 살지 않아도 딴 사람한테 빌려주기 쉬운 집,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지역에 있는 집, 언제나 팔아도 팔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내가 팔아도 내가 중간에 팔아도 은행에 빌린 돈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집. 우선 요런 집을 사면 아마 요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저라면 마이홈에 팝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낡은 집을 사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돈을 모아서 다시 개축해가지고 지금 새 집처럼 해서, 물론 내 집을 샀을 때는 조금 은행 론이 안 돼가지고 그 5년 변제 조건으로 우선 주인도 좀 운이 좋게 그걸 승낙해주는 주인을 만나서 5년 거치 조건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월세 내는 개념으로 좀 무리해서라도 샀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을 개축하는 데는 은행 론을 빌려서 사고 지금 은행 론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자기 집,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을 딴 데서 만약 빌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싼 돈을 주고 빌릴 수밖에 없는 가치의 집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싸게 사서 그 다음 돈을 모아서 다시 개축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 위치적인 면에서도 동경 시내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요. 만약에 제 집 같은 경우도 이걸 만약에 누구한테 빌려준다고 했었을 때도 충분히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요런 조건에 합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우선 이렇게 마이홈을 코다테로 시작을 했는데, 우선 제가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 특히 직장인들, 학생은 론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인도 최소 2년에서 3년, 만 2년에서 3년 지나야 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선 월세 내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혼자 살면 원룸일 텐데 그런 원룸을 좀 위치가 좋은 곳에 삽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 그 3년 이상 지나면 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론을 받아서 삽니다. 만약에 그런 집이 없다 그러면 계속 찾습니다. 나올 때까지.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찾습니다. 우선 자기가 흥미를 갖고 계속 찾으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서 은행 론을 빌려서 사서 그 집에서 자기가 살다가 최대한 그 론은 빨리 없애고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든가 좀 더 넓은 집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 집의 론을 다 끝내고 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다시 론을 빌립니다. 물론 자기 수입이 많아가지고 론을 지금 사는 집도 론을 빌리고 다른 집도 론을 빌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주택 론은 이자가 작은 대신에 임대로 운영하면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론을 빌렸을 때는 만약 아파트 론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주택 론을 빌렸을 경우는 그 돈을 갚고 다른 집으로 또
사서 이사를 하시고 그 집은 임대를 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넓혀 나가면 나중에 뭐 그 변제 기간은 최대한 좀 짧게 해서, 그러니까 은행 론을 했더라도 뭐 10년, 15년, 20년 뭐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고, 빌리는 건 그렇게 빌리더라도 돈이 생기면 뭐 5년, 10년 안에 갚아서 또 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요렇게 해서 하는 게 조금 자기 재산을 늘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물론 수입이 많아서 은행 론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해당 사항 없을 테니까. 그리고 우선 집을 살 때는 물론 새 집이고 번듯한 집이면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사기 전에 이자율을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임대를 빌려줬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샀을 때 어떻게 변제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계산을 해서 살 때 얼마 정도의 가격에 사야지 내가 빌려줬어도 이익이 남는 계산을 하셔서 하는 게 일본에 와서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재테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